부가가스 운반이 이처럼 대략 한 60여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10년치로 본다면은 해년마다 6번은 나온다고 보겠죠. 그래 안 그래요? 최소 6번입니다. 그러니까 해년마다 6번 이상이다. 해년마다 이제 4회이기 때문에 진동으로 해주세요. 진동. 음이랑 진동으로 좀 바꿔주세요. 진동 설정 다 됐죠? 고압가스 운반이 60문제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게 문제 집합된 게 10년이기 때문에 곱하기 400이면 40회의 분량이 문제가 총 망라되어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재본 교재가 40회 정도의 시험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안 빼고 만약 토시가 똑같으면은 그 이제 생략을 했어요. 한 문제만. 근데 토시가 단 한 글자라도 틀리면 그대로 수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가 60의 문제도 같은 것을 완전히 100% 똑같으면 생략했지만 40회 60문제니까 최소 1.5 내지 2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반 기준에 대해서 가스를 어떻게 운반할 때 안전하게 운반하는지 운반하니까 두 가지밖에 안 되죠. 여러분 고압가스는 설비가 저장하는 설비가 저장 탱크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형 저장 탱크 있고요. 이 기준이 뭐예요? 3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탱크라는 기준은 고정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거죠. 지하에 있는 경우도 있고 지상에 있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뭐죠? 용기예요. 그래서 운반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용기가 첫째 포함이 되고요. 용기 운반이에요. 용기 운반. 두 번째로 탱크인데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면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라고 해요. 알겠죠? 이해됐나요? 차량에 고정된 탱크.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차량에 고정된 탱크. 저장 탱크. 근데 이게 이제 탱크 롤이죠. 우리가 볼 때 이게 탱크 롤이거든요. 그래서 운반하는 것은 두 가지만 해당돼요. 땅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지하의 저장 탱크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저장 탱크에 대한 기준은 저장 탱크가 뭐 두 개가 있으면 상호간에 뭐 1m 이상 띄어라, 두 개 지름 합산에 4분의 1 이상을 띄어라. 그다음에 혹시 액화 저장 탱크 같으면 독가산해서 뭘 넣어라, 방유tuk을 뭐 이렇게 주변에 둘러라, 이런 거 등등이 전부 다 그냥 저장 탱크에 대한 기준이고요. 지하에 저장할 때는 벽 두께를 액밀성, 물이 스며들 장의 수밀성 구조로 해서 철근 통째로 30cm 이상 두께로 해라. 탱크가 진동하지 않도록 사이에 마른 모래를 채워라. 그 다음에 탱크 정상부하고 지표면하고는 60cm 이상을 띄어라. 탱크 속에서 압력 초과됐을 때 분출하는 안전벨트는 방출관을 가는데 지면에서 몇 미터? 5m 이상 높이로 이렇게 하라. 이런 것 등등이 저장 탱크에 관한 기준들이에요. 근데 지금 탱크 롤이나 용기는 운반할 때는 운반에 대한 기준이 따로 지금 문제가 정리가 안 됐었죠. 지금 이 단원이 운반에 관한 것만 나와요. 옮기는 거. 이게 끝나고 나면 뭐 하냐면 앞에는 주로 다 뭘 위주로 했냐? 탱크라든지 또는 충전하는 기준 이렇게 했는데 용기 자체의 재료, 용기 자체의 재질, 용기 자체의 크기, 용기만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가스는 무슨 용기가 재질이 뭘로 되어 있다. 어떤 가스는 반드시 그 재질은 쓰지 마라. 이런 용기만 한정해서 문제가 따로 정리될 거예요. 그러니까 622번부터는 끝까지는 700번까지는 약 한 80여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용기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용기도 2.5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덩어리로 이렇게 문제를 조금 개념을 잡으시고 안전관리 연관이 약 한 30여 문제 된다. 전체적으로. 안전관리, 고압가스 안전관리 또는 LPG, 도시가스 이런 3대 법에 해당되는 안전관리 부분이 법규 규정 세부적으로 시행규칙까지 연관이 되는 게 한 30여 문제 정도 되는데 이 30여 문제 정도 되는 이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2문제 나오고 3문제 나오고 1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이런 항목을
한 22개 정도만 정리를 하고 가면은요 안전관리 문제를 거의 다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몇 개 한두 개, 두세 개 빼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짜투리를 아예 어려운 게 섞여 있는 거 빼놓고는 거의 다 맞는다는 건데 나머지는 지금 여러분들 교재 풀었던 핵심형이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죠. 그냥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가스 성질이라든지 뭐 또 용어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연소 폭발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은 40개 이상 나와요. 무조건 45개 이상. 그리고 사실 요 문제만 요 부분만 이렇게 안전관리 부분만 정리를 하고 가도 눈에 얼른 들어오는 게 25개, 30개 눈에 확 들어와요. 눈에 익숙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핵심 정리 문제까지 여러분이 읽었다면은 거의 한 40개 정도는 눈에 익숙해져요. 나머지는 문제는 이제 꼼꼼히 읽어봐야겠지만 자주 익숙한 눈에 쉽게 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학습 시험을 너무 광범위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외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운전면허식으로 이거 외우고 저거 외우고 그러면 뒤죽박죽돼요. 머릿속에. 가스는 하도 암기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꼭 개념상으로 덩어리로 외우시고 거기에서 가지를 뻗어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외우는 거 항목이 줄어들어요. 줄어들지만 맞힐 수 있는 문제는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 알겠죠?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짜투리로 외워야 될 게 가스가 엄밀히 말하면 더 많아. 위험물보다. 위험물은 외워야 될 가지수가 많은 게 아니고 화학이 이해가 안 돼서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위험물은 읽어봐도. 그런데 가스는 그렇지는 않아요. 뭔 말인지는 보면 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뒤죽박죽이야. 왜 숫자도 많이 나오고 가스 명칭도 많이 나오고 이게 뭐 어쩌다 반응했다 어쩌다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러니까 외워야 될 게 막 머릿속에서 폭발 일으키죠? 폭발 안 일으키면 그냥 인내하고 있어 머릿속에 중독 상태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개념상으로 정리하시면 좋겠다. 권장하는 겁니다. 564번 문제 보죠. 바로 부가가스 운반 기준으로 옳지 않는 거 1번 염소와 아세틸렌, 수소는 동일 차량에 적재해서 운반하지 못한다. 이걸 이제 혼동하기 쉬운데요. 염소와 아세틸렌, 염소와 수소입니다. 알았죠? 염소와 아세틸렌 그리고 염소와 수소, 염소와 암모니아예요. 자, 첫 번째 운반 기준입니다. 이제 공통 기준이에요. 공통 기준. 운반할 때 염소하고 뭐하고 염소하고 자 한번 보죠. 이걸 이제 쉽게 한번 보겠습니다. 염소, 산소, 아수소의 암모니아 수소에 있는데요. 여러분 5대 특정 부하가스가 뭐가 있었죠? 산소암염 이렇게 있었어요. 산소암염. 지금 산소암염인데 이 가운데 세 개는 가연성이에요. 맞죠? 네. 가연성 기체이고요. 가연성 기체를 장작이 타고 있으면 겉에서 공기가 둘러싸고 있어요. 이게 이제 조연성이죠. 이것도 조연성이죠. 이게 조연성이죠. 맞나요? 이렇게 맞죠? 근데 이제 가연성과 염소예요. 쉽게 말하면은 산소보다는 염소가 훨씬 Cl2가 체류가 많이 돼요. Cl2는 이 Cl 하나가 원자량이 35.5예요. 곱하기 2 하면은 분자량이 71이에요. 71. 산소는 O2가 분자식이죠. 분자량이 30이에요. 공기는 분자량이 29인데 어차피 공기의 평균 분자량을 낼 때 공기가 우리가 분자량이 엄밀히 말하면 평균 분자량인데요. 평균 분자량인데 질소가 78%다. 질소는 N2 아닙니까? 그렇죠? N2 분자량이 14짜리가 9개예요. 그래서 28. 그 다음에 산소가
21%예요. 지금 안전관리를 제가 여러분 암기하기 쉽게 밑바닥부터 훑는 거예요. 왜? 듣고 나면 이해를 하고는 그래서 금지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경을 아는 거예요. 알겠죠? 막 때려 외우시로 하면은 제가 이거 한 이틀 3일이면은 진도 끝낼 수 있어요. 왜? 1번 답 4번입니다. 자, 같은 문제 쭉 나와 있고요. 7번의 답 1번입니다. 쭉 갔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진도 금방 끝나죠. 근데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머릿속에는 잔뜩 남는 게 뭐예요? 외워야 될 거 투성이구만 그러죠. 수업을 정확하게 들음으로 인해서 그런 원리에서 그렇게 됐구나 라고 몇 가지라도 기억을 하시라는 거죠. 한 번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다음 문제 나올 때 또 유사 설명을 하니까. 산소 5주 얼마예요? 하나 16짜리 곱하기 2개는 32죠. 그 다음에 아르곤이 있어요. 0.9%. 나머지는 0.1%예요. 이 세 가지만 주로 보면 아르곤은 이제 단일한 단원자 분자죠. 아르곤이 약 얼마예요? 약 40 정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프로테인을 내는 거죠. 28짜리 78, 0.78. 32짜리 0.21, 40짜리 0.09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서 평균을 내보면은 약 얼마가 나온다고? 약 얼마 나온다고? 29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공기가 딱 29다. 그러면 29보다 무조건 숫자가 1이라도 크면은 체류한다? 사실 그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28짜리도 있고요. 32짜리도 있고 40짜리도 있잖아요. 맞죠? 비록 농도는 적지만 산소 같은 경우는 21%나 섞여 있죠. 이 산소가 21%가 분자량이 32짜리가 다 섞어진 거죠. 그렇다면은 잘못 생각하면 32는 29보다 무겁대야. 그러니까 산소는 29보다 무조건 3이 무거우니까 밑바닥에 깔으니까 숨 쉬려면 바닥으로 내려가야죠. 10cm라도 올라가면 산소 희박할 거 아니에요. 내려가야죠. 이거 아니죠. 질소와 산소가 이 비율 내에서 골고루 확산이 되면서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산소가 누설이 되면요 잘 체류 안 해요. 밑바닥에 체류할 좀 공기력으로 흩어져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좀 과학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걸 확장을 해보죠. 산소를 저장하는 액체 산소 탱크는 탱크가 터져도 방류뚝이 100% 안 담아도 돼요. 60%만 담아도 돼요. 어차피 흩어져서 기화되면 뭘로? 공기로 다 흡수가 돼버려요. 확산돼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산소는 액화 저장 탱크, 액화 산소일 때는 60%만 저장 용량이 되면 돼요. 방류뚝이. 그런데 염소는 치명적이에요. 염소는 분자량이 얼마예요? 71이에요. 뭐 산소보다도 2배 넘고요. 뭐 거의 아르곤보다도 2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탁월합니다. 밑바닥에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머물러 있는 거죠. 가령 차량 구조를 보면요. 이렇게 적재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잘라보세요. 용기가 쭉 있는데 염소가 누설됐다. 여기 다 보이는 거죠. 여기 자체가 어때요? 꽉 차는 거죠. 네. 산소는요? 공기중으로 대부분 흩어져요. 자 봅시다. 두 개가 조연성이고요. 강력한 왜 조연성, 가연성 따지냐면은 조연성, 가연성 따지는 것은 3요소, 연소의 3요소, 연소 폭발의 3요소가 있죠. 가연성 가스, 공기 또는 산소라고 하지 마시고 조연성 가스라고 하세요. 가스 공부할 때는 조연성, 연소로 돕는 거. 연소로 돕는 게 공기도 있지만 공기 중에 질소는 신경 안 써요. 질소는 반응 안 하죠. 네. 공기 중에 누가? 산소 성분이 산화를 돕잖아요. 그럼 산소와 똑같이 산화력이 있는 게 뭐예요? 원소 주기율표에서 2, 3, 4, 5, 6, 7쪽에는 뭐예요? 불소, 염소, 브롬 등이에요. 맞죠? 네. 맞죠? 네. 6쪽이 산소예요. 산황이에요. 산소도 물론 산화력이 강하지만 무게로 따지면 공기중으로 확산되기가 쉬워요.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염소나 이런 것들은 불소는 확산돼요. 얼마냐면 19예요. 불소 F2 곱하기 2 하면 F2니까 하나에 19인데 곱하기 하면 38. 염소보다는 체류가 안 돼요. 염소는 71이에요. 알았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산소함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스 같은 거 규정을 할 때 아주 희박한 거, 보기가 어려운 거, 이런 것은 규정이 예외 규정으로 조금씩 되어 있고요. 널리 사용하는 거, 보기 흔한 거, 막 그냥 가스 회사나 일반 공업소나 뭐 회사나 이런 데서 그냥 흔하게 널려 있는 것의 규정이 먼저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5대 특정 과학가스는 이 5개를 중심으로 산소 함량을 중심으로 해서 산소보다는 그래도 염소가 체류가 많이 하니까 염소하고 이 세 가지는 어쩌라? 같은 곳에 하지 마라. 특히 염소나 수소 같은 경우는 체류에 대해서 만약 혼합된 가스가 있다면 햇빛이 촉매로 비춰도 어때요? 폭발 우려가 있다. 촉매 폭발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촉매 폭발 일으키는 거 안 되죠. 염소와 수소. 심지어는 촉매 폭발 가능성이 있는 거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불소도 수소하고 촉매 폭발이 염소와 수소, 브론과 수소 다 촉매 폭발 과학적으로. 근데 법으로 정해진 게 동일한 차량의 운반 금지, 염소가 5대 특정 고압가스에 들어가서 많이 사용되고 많이 운반되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 우려가 있어서 이걸 먼저 정해놓은 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동일 차량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세틸렌과 산소는 동일 차량에 적재해서 운반이 못한다 했는데요. 아니에요. 운반할 수가 있어요. 묶어서 해야 돼요. 구분해서. 아시겠죠? 여기 해당돼야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독성가스 중에 가연성이나 조연성 가스는 동일 차량에 적재해서 운반하지 못한다. 다음은 충전용기와 휘발유는 충전용기는 고압가스 충전용기를 말하고요. 보호법, 고압가스법. 휘발유는 뭐예요? 위험물관리법에 속하죠. 서로 다른 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차량의 앞뒤 운반 차량의 위험 고압가스 표지 달 거 아닙니까? 맞죠? 빨간 글자로 위험 고압가스 그리고 운반자의 뭐예요? 긴급 전화 연락처 표시한다고 그랬죠. 휘발유는 위험물이에요. 위험물법 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섞으면 안 되죠. 위험물과는 동일 차량에 적재해서 운반하지 못하고요. 가연성 가스 산소는 같은 차량에 실을 수가 있는데 용기가 서로 밸브가 어때요? 충전구가 마주오지 않도록 돌려서 그 다음에 같은 종류끼리 그 다음에 뭘로? 줄로 밧줄이나 기타 등등으로 묶어서 그렇게 세워서 운반한다. 아시겠죠? 이게 차량이 운반하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 첫 출발점입니다. 이해하셨죠?